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파비오 카르발류가 어깨 수술을 받아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으며 조시 다실바와 이고르 치아구도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아론 히키와 구스타보 누네스는 아직 복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반면 리코 헬리는 햄스트링 부상 회복 속도가 빨라 벤치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마티아스 옌센은 병에서 회복돼 벤치 대기할 예정입니다. 첼시는 웨슬리 포파나와 로메오 라비아가 이탈한 가운데 라비아는 포파나보다 빠른 복귀가 예상됩니다. 오마리 켈리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미하일로 무드리크는 금지 약물 양성 반응으로 인해 잠정 출전 정지 상태입니다. 리스 제임스는 토트넘전에서 교체로 나서며 복귀했고 부상에서 회복한 노니 마두에케 역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주중 뉴캐슬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며 2025년 프리미어리그 원정 5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구장에서 열리지만 브렌트포드는 이곳에서 지난 7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한 번도 홈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위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첼시는 맨시티와의 한 점 차보다 6위 뉴캐슬과의 2점 차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력은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첼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7경기에서 2무 5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원정 5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 원정 7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은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7경기 무승 탈출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2번의 브렌트포드 원정이 모두 무승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원하지만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조 고메즈와 알렉산더 아놀드는 당분간 복귀하지 못하며 풀백 코너 브래들리 역시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 중으로 출전 여부는 경기 직전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골키퍼 알리송 베커도 아직 뇌진탕 프로토콜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팀 플럼은 케니 테테가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해리 윌슨과 리스 넬슨은 여전히 결장합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은 아스널전에서 시도한 3백 포메이션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4-2-3-1 전술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준 무니조와 세세뇽이 선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2025년 3월 A매치 휴식기 직전 리그컵과 챔피언스리그 탈락이라는 이중 충격을 겪은 바 있으며 최근 머지사이드 더비 전반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록 시즌 초반 기대했던 사관왕 달성은 좌절되었지만 현재 리버풀은 2위 아스널과 승점 12점 차를 벌려놓으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특히 올 시즌 리그 단 1패만을 기록 중이며 최근 리그 26경기 무패, 원정 1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4일 에버턴 원정 패배 이후 리그 원정에서 패한 적이 없고 올 시즌 15번의 원정 중 13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한편 풀럼은 주중 아스널 원정에서 패했지만 고무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아직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으며 7위권 진입까지는 승점 3점 차에 불과합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6경기에서 승패를 반복 중이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홈 2연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리버풀 상대 리그 홈 승리는 2011년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풀럼은 최근 경기력과 휴식일 측면에서 리버풀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동기부여도 강하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기복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원정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리그 선두 자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미키 판더 펜이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교체되었고 일요일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샬리송도 종아리 부상에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훈련에 복귀한 만큼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라두 드라구신, 데얀 쿨루셉스키, 케빈 단소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전 대비 차원에서 손흥민을 아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르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등은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등 위기에 놓인 사우샘프턴은 지난 경기에서 풀린 다우니스가 시즌 10번째 경고를 받아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후안 라리오스, 로스 스튜어트, 윌 스몰본도 여전히 부상 중이지만 스몰본은 주말 훈련 복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경기에서 교체된 레슬리 우고추크, 오누아추, 라이언 매닝은 이중 오누아추만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카메론 아처가 최전방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 아리보와 스기와라 유키나리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대회에서 탈락했으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단 1무 3패라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10경기 중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프랑크푸르트전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사우샘프턴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무승부로 6연패를 끊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실점하며 또다시 승리를 놓쳤습니다. 현재 승점 10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라운드에서 토트넘에 패하고 울버햄튼이 입스위치를 이길 경우 사상 가장 빠른 강등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사우샘프턴은 올 시즌 초 토트넘에 0대5로 참패했고 최근 15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유로파리그를 앞두고 일부 주전급 선수들이 빠질 수는 있지만 현재 사우샘프턴의 경기력으로는 토트넘의 로테이션 자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진한 토트넘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며 사우샘프턴의 프리미어리그 강등을 사실상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맨시티는 현재 홀란드를 포함해 로드리, 나탄 아케,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까지 총 5명의 부상자가 있으며 압두코디르 후사노프는 주중 경기 제외 이후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니코 오라일리가 계속 선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고 잭 그릴리시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더 브라위너가 교체 명단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 에이든 헤븐, 루크쇼, 조니 에반스가 모두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마타이스 더 리흐트 역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해리 맥과이어가 3백 수비 라인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림 감독은 코비 마이누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풀타임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메이슨 마운트는 벤치에서 복귀한 이후 선발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더비는 맨시티의 핵심 선수 더 브라위너가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경기로 더욱 의미가 크며 팀 역시 지난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를 2대0으로 꺾고 분위기를 반등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프리미어리그 2연패를 끄는 맨시티는 한때 4위로 올라섰으나 첼시의 승리로 다시 5위로 밀려났습니다. 다행히 UEFA 개수 덕분에 5위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11경기 중 단 3승에 그쳤고 무려 6패를 기록하며 원정 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맨유 역시 주중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앤서니 엘랑가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했고 최근 리그 4경기 무패 행진도 마감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지만 홈에서는 최근 1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수비력 문제가 여전합니다. 특히 12월 에버턴전 4대0 승리가 마지막 홈 무실점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올 시즌 초 에티하드 원정에서 맨시티를 2대1로 꺾은 바 있고 정규 시간 내 기준 최근 3차례 맨체스터 더비에서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더비는 종종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홀란드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맨시티는 공격과 전력 면에서 맨유보다 우위에 있으며 맨유의 홈 수비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또 한 번 도시를 파랗게 물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 루시앙 아구메와 지브릴 소우를 다시 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 두 선수는 지난 레알 베티스전에서 징계로 결장했지만 이번에는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탕귀 니안주마는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기존 라인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구메와 소우는 중원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최전방은 이삭 로메로가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1골을 기록한 도디 루케바키오는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호세 히메네스와 앙헬 코레아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부상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얀 오블락은 코파델 레이에서는 후안 무소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이번 리그 경기에서는 다시 골문을 지킬 예정이며 하비 갈란과 클레망 랑글레 역시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우엘 몰리나와 알렉산더 쇠를로트도 선발 출전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며 시메오네 감독은 바르셀로나전에서 출전했던 선수들 중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 더비에서 레알 베티스에게 1대2로 패하며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틀레틱 빌바오에게도 패한 바 있어 이번 경기는 3연패를 피해야 하는 중요한 일전입니다. 현재 세비야는 9승 9무 11패로 승점 36점을 기록하며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으며 14위 오사수나와는 단 2점 차에 불과합니다.
이번 시즌 세비야는 홈에서 14경기에서 승점 19점을 획득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 14경기에서 2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는 최근 몇 주간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고 이어진 코파 델 레이 준결승에서도 바르셀로나에게 합산 스코어 4대5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선두 바르셀로나와는 9점, 2위 레알 마드리드와는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3월 초 아틀레틱 빌바오전 이후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오직 리그 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에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세비야 원정에서는 0대1로 패했지만 올 시즌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4대3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세비야가 최근 홈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긴 하지만 현재 아틀레티코는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팀이 여러 대회를 소화하느라 지친 상태지만 이제는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장기 결장 중인 일리아스 아코마치를 비롯해 라몬 테라츠, 파페게에, 라울 알비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티에르노 바리는 가벼운 부상에서 회복해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헤타페전에서는 전반에 교체된 윌리 캄보알라 대신 로건 코스타가 투입됐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해당 변화가 선발 명단에서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요세 페레스는 비아레알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니고 루이스 대 갈라레타와 다니 비비안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그 외에는 큰 전력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마로안 사나디 대신 고르카 구루세타가 최전방에 투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니코 윌리엄스는 여전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28경기 13승 8무 7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며 총 50골을 기록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39실점은 순위에 비해 다소 많은 수치로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2경기 연속 패배 후 지난 라운드 헤타페를 2대1로 꺾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올 시즌 원정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홈에서는 13경기 중 8경기에서 승점 획득에 실패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은 최근 아틀레틱과의 맞대결에서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올 시즌 1차전에서도 0대2로 패했고 지난 시즌 해당 매치업에서는 2대3으로 패했습니다. 반면 아틀레틱은 오사수나와의 0대0 무승부를 통해 승점 53점을 기록하며 4위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비아레알과는 6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전입니다. 아틀레틱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으나 여전히 2013-14 시즌 이후 첫 톱4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8강에 올라 레인저스와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난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오픈된 흐름과 다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아틀레틱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아레알 또한 홈에서 쉽게 물러설 팀이 아니기에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탈란타는 이번 경기에서 중원의 핵심인 에데르송이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마리오 파샬리치는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 부상자 잘루카 스카마카, 오딜론 코스노, 조르지오 스칼비니를 비롯해 하파엘 톨로이와 슈테판 포슈 등 수비 자원들도 부상으로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세리에 A 득점왕 후보로 꼽히는 마테오 레테기와 아데몰라 루크만 그리고 찰스 대 케텔라에르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 케텔라에르는 시즌 초 16경기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근 13경기에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치오는 주포 타티 카스테야노스의 복귀가 가까워졌지만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야 디아나 티자니 노슬린 중 한 명이 원톱으로 나설 예정이며 구스타프 이삭센과 주장 마티아 자카그니가 측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마테오 귀행두지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마티아스 베시노가 출전 정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수비수 파트릭은 시즌 아웃 상태입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연패에 빠지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인터 밀란전 패배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고 최근 피오렌티나전 패배까지 더해지며 유벤투스, 볼로냐, 로마와 같은 경쟁팀들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모두 패했으며 홈에서도 6경기 연속 무승에 더해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보다는 4위를 지켜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 역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토리노전 무승부로 인해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 시즌 들어 인테르에게 6실점, 볼로냐에겐 5실점하며 대패를 경험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새 감독 마르코 바로니 체제에서 시즌 초반 보여줬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치오는 현재 리그 상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해 UEFA 대회를 통한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력 부진에 시달리고 있지만 맞대결에서는 평균 3.7골이 나올 정도로 다득점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라치오는 올 시즌 리그에서 후반 30분 이후에만 25골을 기록하며 극적인 마무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에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탈란타는 이번에도 고전이 예상되며 라치오가 중요한 원정 승리를 챙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AS 로마는 이번 경기에서 다재다능한 수비수 제키 첼리코와 데빈 렌시를 다시 출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경기 레체전에는 결장했지만 특히 렌시는 약 한 달간의 결장을 마치고 완전한 훈련을 소화하며 복귀를 알렸습니다. 반면 공격의 핵심이었던 파울로 디발라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티아스 소울레와 주장 로렌초 펠레그리니가 아르템 도우비크를 지원하는 이선 자원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수비진 중심에는 은퇴를 앞둔 마츠 훈멜스가 배치될 예정이며 그가 오는 5월을 끝으로 화려한 선수 생활에 막을 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골문은 마일스 빌라르가 굳건히 지킬 예정이며 그는 올해 유럽 5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선방률을 기록 중일 정도로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스빌라르와 유벤투스의 미켈레 디 그레고리오는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각각 12번의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리그 최다 공동 클린시트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수비수 페데리코 가티가 부상자 명단에 추가되면서 3백을 선호하는 이고르 투도르 감독에게 수비 구성에 있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두산 블라호비치가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케난 일디조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로마는 지난 레체 원정에서 도브비크의 후반 막판 골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며 리그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로마는 라치오를 제치고 순위를 끌어올렸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4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복귀한 이후 로마는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며 2025년 들어 리그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했고 7경기 중 6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달성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 로마는 2016년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리그 8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서 각각 PSV와 엠폴리에게 탈락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가운데 최근 티아고 모타 감독의 경질과 함께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투도르는 지난 제노아와의 데뷔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으며 케난 일디즈의 결승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유벤투스는 4위 볼로냐에 승점 1점 뒤진 5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남은 8경기에서 승리를 쌓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리그에서 오픈 플레이 실점이 가장 적은 팀들답게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두 팀은 시즌 초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도 단 한 번의 찬스 혹은 실수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탄탄한 수비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로마가 접전 끝에 또 한 번의 값진 승리를 챙기며 유벤투스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수비수 집에 판데르 헤이든, 다비드 네메트, 아담 지비갈라, 카롤 매츠와 함께 골키퍼 사샤 브루어트가 결장합니다. 이에 따라 미드필더 잭슨 어바이니 하우케발, 에릭 스미스와 함께 3백의 한 축으로 수비 라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은 제임스 샌즈와 로베르트 바그너가 부상으로 나설 수 없어 카를로 부칼파와 코너 메트칼프가 더블 볼란치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은 시몬 졸러의 부상으로 인해 노아 바이스하우프트, 다넬 시난니, 엘리어스 사드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 역시 골키퍼 모리츠 니콜라스와 요나스 옴린의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며 수비수 루카 네츠는 4월 말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티아고 페레이라 카르도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조셉 스켈리,
이타쿠라코, 니코 엘베디, 루카스 울리이가 포백을 이룰 전망입니다. 중원에는 필리프 잔더가 병에서 회복 중이라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크며 로코 라이츠와 율리안 바이글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울리는 지난 경기 바이엘은 미넨을 상대로 1대2로 패했지만 상대에게 3.5 이상의 기대 득점을 허용할 정도로 실질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다소 살아난 모습이지만 그 이전 6경기에서 4골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리그 16위 하이덴하임의 승점 3점 차, 17위 보움의 5점 차로 간신히 강등권을 피하고 있는 파울리는 최근 8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는 등 고전 중입니다. 홈 성적 또한 최근 8경기에서 3승 1무 4패로 기복이 심합니다. 반면 메넨글라트바흐는 최근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13개의 박스 안 슈팅과 3번의 골대를 맞추는 등 불운 속에서도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도 라이프치히에게 박스 안 슈팅 11회를 허용했고 이번 시즌 리그 2번째로 많은 누적 기대 득점 49.6를 허용한 팀이기도 합니다. 현재 리그 4위 마인츠와는 승점 2점 차로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4일에는 파울리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6승 1무 2패로 흐름이 좋으며 원정 4연승을 기록 중으로 원정 경기력 또한 돋보이고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상승세와 강한 원정 경기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이지만 3순위 골키퍼가 나서는 변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크트 파울리 또한 홈에서 승점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양팀 모두 득점은 하겠지만 승부를 가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동안 미드필더 알료샤 캡라인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야닉 하버러와 라니 캐디라가 중원에서 짝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케빈 포크트, 올라와세온 오그베무디아, 로베르트 스코프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다닐로 도에키, 레오폴트 퀘어펠트, 디오고 레이치가 3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은 우영정이인데 부상으로 6월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드레이 일리치가 최전방에 나서고 팀 스카르케와 베네딕트 홀로바가 측면에서 지원할 전망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여러 핵심 수비 자원의 결장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데니스 바브로, 마즈 레르슬레프, 세바스티안 보르나우, 콘스탄티노스 쿨리에라키스가 모두 결장하며 골키퍼 니클라스 클링거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전 골키퍼 카밀 그라바라는 선발 출전이 확정적이며 마즈 메을레, 킬리안 피셔, 다비드 오도구, 야닉 에와르트가 수비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는 마티아스 스반베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벤체 다르더이,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파트리크 비머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은 바르토슈 비아렉과 로브로 마이르가 결장하는 가운데 안드레아스 스코프 울센, 요나스 빈트, 모하메드 에라민 아무라가 스리톱 형태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우니온은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점유율은 단 28%에 불과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3차례나 만들어냈으며 상대는 1.5에 가까운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미넨,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라는 강팀을 연이어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1실점으로 막아내며 3경기에서 총 5골을 넣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니온은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그 이전 17경기 중 13경기를 패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홈 4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 직전 6경기 중 5경기에서도 무승에 그치며 홈에서의 부진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한편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와 유사한 수준의 기대 득점 1.32를 기록했으나 그중 대부분 0.792 경기 종료 직전인 88분 이후에 나왔을 정도로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더뎠습니다. 최근 8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칠 만큼 득점력에도 문제가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2연패를 포함해 8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하는 등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는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수비 안정성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볼프스부르크는 공격진의 무딘 활약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